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체로 이제 40대 이후에 중년에서 노년층이 우리가 배웠던 그 많이 접했던 그 뇌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이나 상식, 이것이 이제 지금의 20, 30대, 10대라든지 더 학생들은 연구 성과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을 배우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서 한 가지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나로 이렇게 꿰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이해하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해하기는 되게 힘든데, 우리는 이제 보통 뇌과학이라고 우리나라 말을 많이 하고 신경과학이라는 말도 쓰긴 하죠. 뉴로사이언스, 이게 보통 많이 쓰이는 통용되는 얘기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한 19세기 이때쯤 돼서 뇌에 대해서 어떤 외과적인 부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봤을 때, 연구해 봤을 때 뇌가 이렇게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해가 넓어지면서 이제 뉴로사이언스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렇게 한 150년 정도가 지난 셈이죠. 그리고 한 90년대 정도에 한 12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뭐 거울 뉴런 이런 또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최근에도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과서적이나 교양 수준에서 알고 있는 거랑 달라진 성과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 일반인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소화하고 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관심이 있어서 이제 찾아보거나 하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브로카 영역, 베로니카 영역. 뇌 그림이 있고, 여기는 말하고, 여기는 뭐하고, 여기는 기억하고, 여기는 뭐하고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뒤쪽으로 가면은 시각령이 있고 뭐 촉각령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감각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이미 그 시기 처음 발달되던 시기에 뇌에 대해서 이거 뇌 뚜껑을 열고 이렇게 뇌는 통증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극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냈어요. 알아내고 게다가 그런 외과적인 것뿐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 우리나라 연구자가 이제 영상, 이 뇌에 대한 영상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조남호 박사였나? 가천 그쪽에 그쪽 저기 하신 분이요. 근데 fMRI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뇌 안에 그 혈류의 변화 자체를 이렇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앞전 방법이랑 그 뒤의 방법이랑 여러 가지를 쓰면서 이제 조금 더 새롭게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방향성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독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그 방향성은 기능적 분할에서 통합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도 플라스티시티 이렇게 얘기하나? 플라스틱에다가 시티 붙인 거. 그게 이제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뭐 한번 죽으면, 뇌세포는 죽으면 끝이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많이 지금 달라졌고, 그리고 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의 그 뇌에 대한 그 활성화 정도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걸 이제 다 fMRI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 혈류 같은 그런 작용을 볼 수 있단 말이죠. 활동 작용을. 근데 자 보세요. 오늘은 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뇌에 크게 앞쪽이 있고 옆쪽이 있고 뒤쪽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배외축 전전두엽의 아래쪽 부분에 언어를 관장하는 그런 부위로 알려져 있었고, 이거 뭐 실제로 뭐 어떤 관측 결과하고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그러다가 그게 한 150년 벌써 지난 거예요. 150년 전에도 그렇게 외과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장치가 아닌데도.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측두엽 쪽으로 가서 베로니카 영역도, 이것도 이제 언어랑 관련된 거예요. 언어랑 관련된 건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다 뭐가 문제냐면, 이런 데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말을 하거나 단어에 의미가 없는 말을 하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뒤쪽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감각이랑 관련된 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영역이 나뉘는 거죠. 근데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가 그러니까 좌방구가 그런 거거든요. 좌방구. 근데 오른손잡이는 그렇지만 왼손잡이는 좌방구랑 우방구랑 섞여 있어요. 또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현대로 올수록 손상이 된 게 조금 더 어린 시절이라면은, 조금 더 어린 시절, 한 10살 정도 안팎일 때는 옮겨서 거기서 다른 약간 영역을 옮겨서 거기에서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거야. 그게 이제 플라스티시티, 가소성. 근데 나이가 들수록 힘들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된다 이거야.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언어하고 관련이 된 거니까 조금만 더 나가면은, 우리가 말을 우리에게 관심은 이제 외국어, 두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두 언어를. 지중해 둘러싼 곳에는 두 언어를 잘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친구들 보면은 자기 언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또 다른 언어, 여러 가지를 거의 뭐 자유롭게 쓰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보통 유대인들도 바이링구얼이죠. 언제부터 영어 공부를 하면 좋으냐, 뭐 이런 건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유가 돼서 하면은, 그 영역이 언어랑 관련된 영역이라고 해도 다른 영역에서 처리를 하는데, 바이링구얼처럼 뭐를 딱히 배운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말을 쓰면서 그 나라 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같은, 이를테면 브로커 영역, 베로니카 영역 같은 곳에서 그냥 처리를 해버린대요. 두 언어를. 그거 어떻게 아느냐? fMRI 가지고 아는 거지. fMRI 가지고 측정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이제 막 그 시각령이나 이런 걸 다 측정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혈류를 측정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혈류. fMRI 같은 경우에. 그리고 PCT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런 포도당 대사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는, 결국은 뭔 작용이 있으면은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측정을 하는 거, 기술 같은 것도 제가 말한 거 있지만 그 기술은 양자역 확정입니다. 광전 효과도 들어가고 막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측정을 해보니 바이링구얼이 진짜로 말을 부담 없이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영역에서 처리를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찍부터 영어를 배웠다고 해도 한국말 계속 쓰다가 영어 유치원 다녀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기에는 같은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분리가 돼서 나온 거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문화권이면서 다른 그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아니라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두 언어를 일찍부터 그냥 쓰는 거야. 집에서 이 말 쓰다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저 말 쓰다가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같은 영역에다가 그런 경우에 또 사고의 틀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사고력과 언어와의 관계도 이 뇌 연구하면서 굉장히 그 많았거든요. 그게 기능 분화설이라고 해요. 애기들이 추상적인 사고를 못해도 언어는 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그거를 관장하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다. 아까 말했던 배측 전두엽의 아래쪽이랑 측두엽 쪽 그게 원래 이제 뭐랄까 정설 비슷하게 한동안 이렇게 있었던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던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거랑 분할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능 분할설이 아니라 가소성이나 통합설 쪽으로 많이 가고 또 하나 제가 감각력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10분이 좀 지나가 버렸네. 지금 이거 새 채널 초반에는 길게 많이 안 찍으려고 해요.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조금 이제 그 모든 게 날아가는 그 허무함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다시 시리즈로 막 길게 찍기도 할 텐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감각력도 다 나뉘어 있다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것도 거의 몇 년대의 일인데 감각력 자체도 통합적이라는 거예요. 시각, 청각, 후각 이게 뒤쪽에 시각령이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아니라 다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가소성이라든지 통합성이 큰 거지 분할성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좀 몇 가지가 있지만 그건 뒤이어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뇌과학 즉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에서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는 영역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것들 처음엔 막 진짜로 뇌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자극하고 막 이러는 거였거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여러 그 촬영 기본적으로 그 하여튼 물리학적인 그런 법칙을 사용해서 혈류나 포도당 대사를 이렇게 알아보는 촬영 활성화 정도를 알아보는 촬영들이 이제 MRI 계통이나 PET 계통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통해서 저 확인을 해 보니까는 진짜 어느 정도 나뉘어 있긴 한데 그게 예전에는 기능적으로 분할이 되는 거여서 점점 통합으로 연구 성과들이 쌓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언어에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은 언제 배우는 게 제일 효과적이냐 이런 것이 정말 생활처럼 쓰는 아이들은 같은 영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랑은 어차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가소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조금씩 실수만 있다면은 늘 다른 언어를 쓸 때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이게 뭐 실방 같은 데서 영어를 외국친구들이랑 영어로 뭐 얘기를 좀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저거 그냥 이렇게 타자로 좀 얘기를 길게 나눌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한동안 하고 나면 약간 조금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바이링구얼하고는 좀 다른 거야. 다르고 생활 속에서 언어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감각력 역시도 통합적이다. 완전히 딱딱딱딱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강아지가 저를 보고 짖어서 통합적이어서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 안에서 그런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 뇌라고 하는 것이 분할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한 150년 전에 처음 시작된 생각에서 최근 오면 올수록 통합적이고 가소성이 있는 것으로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이제 한창 막 배우고 했을 때 20세기 후반 이때는 분할설이 훨씬 더 이제 기본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뇌 지도도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슨 영역. 근데 이제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거기에 의해서 한 발자국도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것만 있는 건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